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뉴욕협의회 16기가 어제 공식 출범했습니다. 랑킴 뉴욕주 하원 의원과 뉴욕 한인 축구협회 주관 자선 축구대회가 이번 주 일요일 뉴욕 베이사이드에서 열립니다. 주택 구입과 렌트에서 소수의 이민자들이 백인에 비해 차별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뉴욕주가 운전 중 문자 행위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가시화했습니다. 한국에서만 발급이 가능했던 재증명 등의 현지 발급이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이상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뉴욕협의회 16기가 어제 공식 출범했습니다. 16기 평통 자문위원으로 뉴욕에서는 총 174명이 위촉됐는데요. 정재균 신임 회장이 앞으로 2년간 민주평통 뉴욕협의회를 이끌어갑니다. 금홍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뉴욕협의회는 어제 플러싱에서 업무 인수인계식을 가졌습니다. 15기 김기철 회장은 16기 정재균 신임 회장에게 각종 비품과 평통기금 잔액 24,370달러를 전달했습니다. 정 신임 회장은 한인 사회의 통일에 대한 관심과 긍정적 인식을 높이기 위해 힘쓰고 한인 사회 발전에도 도움을 주는 평통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제가 2년 임기 동안에는 첫째는 조국사랑, 둘째 동포사랑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이 평통을 이끌어가고 싶습니다. 김 전 회장도 지난달 20일 서울에서 민주평통 의장인 박근혜 대통령에게 미주 부의장 임명장을 수여받고 공식 임기에 들어갔습니다. 김 부의장은 앞으로도 민주평통 뉴욕협의회 한 일원으로 발전을 위해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정말 여러분들이 열심히 노력해 주신 그것이 높이 평가가 돼서 저희가 미주 부의장이 될 수 있었습니다. 민주평통 뉴욕협의회는 각 분과별 임원진을 새롭게 구성한 뒤 다음 달 17일에 16기 출범식을 가질 예정입니다. KBN 뉴스 금홍기입니다. 랑킴 뉴욕주 하원 의원과 뉴욕 한인 축구협회 주관 자선 축구대회가 열립니다. 청소년 장학기금 마련으로 열리는 축구대회는 이번 주 일요일 뉴욕 베이사이드에서 열립니다. 주성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동부 첫 선출직 한인 정치인인 롱킴 뉴욕주 하원 의원.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고자 한인 정치 발전의 밑거름이 된 김 의원의 이름을 딴 자선 축구 대회가 뉴욕 한인 축구협회와 롱킴 뉴욕주 하원 의원 주관으로 열립니다. 거기에는 저희 순수 스포츠인들끼리 모여서 하는 그 스포츠 잔치로서 아마 제가 알기로는 뉴욕에서 거의 최초로 많은 의원님들이 같이 참가하셔서 직접 또 우리 의원님이 또 같이 사커도 같이 하시고 8개 청소년 팀과 5개 시니어 팀 등 총 13개 팀이 참가하는 자선 축구 대회는 특히 롱킴 의원과 동료 의원들로 이뤄진 롱킴 축구팀이 한인 선발팀과 시범 경기도 가집니다. 고등학교와 대학교에서 미식축구부 주장과 선수를 역임한 바 있는 김 의원은 축구를 통해서 지역사회와 하나가 되는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 구슬땀을 흘리고 있다며 기대해도 좋다고 말했습니다. 축구는 그 한인 사회만 큰 게 아니고 이게 한인 인터내셔널 스포츠니까 저는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이제 젊은 애들 우리 중요한 메시지 주는 게 이렇게 운동하고 공부도 잘하고 다 하는 게 미국에서는 중요하다는 그런 메시지 주고 싶습니다. 제1회 롱킴 뉴욕주 하원의원배 축구 대회는 이번 주 일요일 뉴욕 베이사이드 포트 터튼 미국군 부대에서 열리며 참가비와 성금으로 모인 수익금은 모두 청소년 장학금으로 전달됩니다. KBN 뉴스 주성훈입니다. 소수의 이민자들이 백인 주민들에 비해 차별을 받고 있다는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주택 구입과 렌트 때 받는 불평등을 지적한 보고서인데요. 매물 소개도 훨씬 적고 옵션의 혜택도 제대로 못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방주택부는 최근 지난해 LA를 비롯한 28개 대도시에서 8천여 건의 부동산 거래를 조사한 2012 소수계 주민의 주택 구입 차별 실태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아시안, 흑인, 라티노 등 주택을 구입하려는 소수계 주민들은 백인에 비해 옵션 혜택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등 차별 대우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아시안 주민들은 주택 렌트 때 백인 주민에 비해 약 10% 적은 후보 주택을 소개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주택 구입 때에도 아시안 주민들은 백인 구입자보다 거래 가능 매물을 15% 정도 적게 소개받고 있으며 부동산 중개인이 실제 보여주는 매물수도 백인보다 19%가 적었습니다. 흑인 주민은 이보다 더 차별이 심해 소개받는 매물수가 17%나 적었고 부동산 중개인이 보여주는 매물수도 백인 구입자보다 18% 적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주택부 션 도노반 장관은 과거에 비해서 차별폭은 좁아졌으나 아직까지도 소수계 주민들에 대한 차별 관행이 존재하고 있어 개선의 여지가 적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휴대전화 사용이나 문자로 인한 교통사고 발생률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뉴욕주가 운전 중 문자 행위를 절대 용납하지 않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여주었는데요. 특히 미성년자나 신규 운전자가 운전 중 문자를 보내다 적발되면 최고 6개월까지 면허 취소 처분을 받게 됩니다. 앤드류 쿠오모 주지사는 어제 운전 중 문자 메시지에 대한 강력 규제 교통법 개정 법안을 서명하고 주니어 면허증이나 제한적 면허증 소지자가 운전 중 문자를 하다 적발되면 첫 유죄 인정 시 60일 정지 처분을 받도록 했습니다. 6개월 이내 반복 적발돼 유죄가 입증되면 제한적 면허증 소지자는 최고 6개월, 미성년자는 60일 취소 처분을 받게 됩니다. 제한적 면허증은 새로운 운전면허 신청자가 필기시험을 통과한 뒤 받는 퍼밋이나 실기시험 뒤 받는 임시 면허증 등을 의미합니다. 쿠오모 주지사는 서명 후 청소년 운전자의 운전 중 문자 보내기가 큰 사회적 문제로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주 차량국 통계를 보면 2005년 이후 2011년까지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으로 인한 교통사고가 난 경우가 143% 증가했습니다. 특히 2011년 휴대전화 사용으로 인해 사망자와 부상자가 발생한 사고는 25,165건이었습니다. 같은 기간 음주운전으로 발생한 사고는 4,628건이었습니다. 한편 미 전역에서 운전 중 휴대폰 단속이 점차 강력해지고 있는 가운데 지금까지 27개 주와 워싱턴 DC가 운전 중 휴대폰 사용 제한 관련법을 통과시켰을 정도로 정부 차원에서 운전 중 휴대폰 사용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있습니다. 시민권 증서와 귀하증의 디자인이 어제부터 새롭게 바뀌었습니다. 위조 방지와 함께 인증도 한결 쉬워졌는데요. 그동안 증가 추세였던 가짜 시민권을 이용한 사기 행각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민서비스국은 어제부터 재발급되는 시민권 및 귀화 증서가 바뀐다고 밝혔습니다. 새로 디자인된 증서는 첨단 기술을 이용해 변조나 위조가 어렵도록 디자인돼 있으며 인쇄 과정도 정밀해져 인증이 쉬워졌습니다. 이민국 관계자는 복제를 방지하는 장치가 있어 앞으로 시민권이나 귀하증이 진짜인지 여부를 쉽게 인식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지난 수년간 시민권 증서 등 이민 관련 서류를 이용한 신분 도용 사건이 늘어나자 이민서비스국은 지난 2010년부터 이민 서류 보안 기능 강화 정책의 일환으로 시민권 증서 디자인 교체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이와 함께 이민서비스국은 어제부터 전자고용 인증 E-Verify 시스템 이용 과정에서 직원의 기록이 불일치할 경우 이를 고용주와 해당 직원 양쪽에 통보하는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한국에서만 발급이 가능했던 가족관계 증명서 등의 현지 발급이 현실화되면서 인기를 끌고 있는데요. 실질 행정이 재외동포들에게 도움을 주고 있다는 평가입니다.
뉴욕 총영사관이 어제 밝힌 올 상반기 영사 업무 처리 실적에 따르면 6개월 동안 가족관계 증명서 등 가족관계 재증명 발급 건수는 5,040건으로 실근무일 120여일 동안 하루 평균 40건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4분기 하루 평균 25건과 비교하면 60%나 증가한 것입니다. 이는 가족관계 증명서, 기본증명서, 혼인관계 증명서, 그리고 재적 등본과 재적 초본 등 5종의 서류가 재외 공간에서 발급됨으로써 재외 국민들의 불편이 그만큼 감소했음을 입증하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또 국적 이탈은 지난해보다 줄었고 국적 상실은 다소 늘었습니다. 국적 상실 신고가 늘어난 것은 동포들의 시민권 취득이 증가했으며 동포들에 대한 복수 국적 허용으로 이를 취득하기 위해 먼저 국적 상실 신고를 해야 하는 절차 때문인 것으로 풀이됩니다. 따라서 현재 추진 중인 복수 국적 허용 연령 확대가 실현될 경우 국적 상실 신고는 더 증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반면 지난해 크게 늘었던 국적 이탈 건수는 다시 예년 수준을 회복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유의 여신상이 이번 독립기념일을 맞아 재개장됩니다. 2012년 재개장 계획에서 2차례나 더 연기되면서 관광객의 마음을 안타깝게 했었는데요. 오는 4일부터는 역사적 의미도 되새기며 맨해튼과 뉴욕 항구 일대를 시원하게 관람하실 수 있습니다. 자유의 여신상은 지난 2011년 10월 3천만 달러 규모의 보수공사로 문을 닫은 이후 자유의 여신상이 126회 생일을 맞은 2012년 10월 28일 관람을 재개하려 했으나 샌디의 상륙으로 개장이 취소된 바 있습니다. 샌디 강타 당시 자유의 여신상은 높은 곳에 있어 무사했지만 주변 지역 시설이 크게 파손됐으며 부두와 난간, 보일러와 하수펌프, 전자 시스템 등이 부서졌습니다. 그리고 이를 복구하는 데 5,900만 달러가 투입됐습니다. 올해 초 공사가 끝나면 개장하려 했던 자유의 여신상은 또다시 보안검색 시설장치 문제가 나타나면서 지연됐지만 이번에 다시 문을 열게 된 것입니다. 자유의 여신상은 1886년 10월 28일 프랑스과 미국과의 우호의 표시로 선사한 것으로 매년 약 350만 명의 관광객이 찾고 있습니다. 또 자유의 여신상 기단에는 고단한 자들이여 가난한 자들이여 자유로이 숨쉬고자 하는 군중들이여 내게로 오라는 문구가 새겨져 있습니다. 러커스 뉴저지 주립대학이 뉴저지 치의과대학원과 공식 통합했습니다. 미 역사상 최대 규모의 종합대학 통합 기록을 남겼는데요. 이로써 학생 수 6만 5천여 명, 학교 수 33개의 러커스 대학이 세계적인 규모를 갖춘 대학 명단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어제 러커스 대학에서 열린 뉴저지 주립대학과 뉴저지 치의과대학원의 공식 통합식에는 크리스티 뉴저지 주지사를 비롯한 정치인들이 대거 참석해 축하했습니다. 지난해 여름 크리스티 주지사의 서명으로 본격화된 이들 대학의 통합 논의는 그동안 10년을 넘게 이어온 것입니다. 이로써 러커스 대학은 세계적인 규모를 갖춘 대학 명단에 이름을 올렸으며 연구 종합대학 규모로도 미국 내 25위에 오르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날 로버트 바치 총장은 연구기금 7억 달러 확보 소식을 전했습니다. 앞으로 러커스 대학은 미국 내 연구중심 종합대학 10위권에 오르는 것을 목표로 대규모 제약회사, 기업과의 파트너십 체결에도 주력할 방침입니다. 한편 같은 날 로안대학도 러커스 대학에 통합된 치의과대학원 일부와 통합하면서 주내 최대 규모의 종합대학 반열에 오를 기틀을 잡았습니다. 지난해 의과대학을 설립한 로안대학은 앞으로 주내 최대 규모의 대학 성장을 목표로 10년 내 등록생 규모를 2배로 늘린다는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KBN과 함께 즐거운 저녁 되시기 바랍니다.